꿀벌들의 집이에요. 모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집을 고치는 1벌, 아기 꿀벌을 돌보는 1벌, 꿀을 따오는 1벌. 물론 여왕벌은 집 안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아기 꿀벌 마야가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준비됐니, 마야? 네, 여왕님. 집 바깥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단다. 특히 장수말벌은 우리 적이니 조심해야 해. 네. 여왕벌은 마야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집 밖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지갯빛 햇살, 빨간 장미꽃. 한 꿀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마야, 저기 저 연꽃핀 연못으로 가봐. 더 멋진 것들이 많이 있단다. 마야는 연못으로 날아가 연꽃 위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잠자리야! 제발 살려줘! 잠자리가 파리를 쫓고 있었어요. 그만둬! 나쁜 짓이야! 마야가 소리쳤어요. 왜? 파리는 내 먹이야. 상관 마. 잠자리가 노려보자 마야는 서둘러 연못을 떠났어요. 마야가 숲속을 날고 있을 때였어요. 풍뎅이 한 마리가 벌렁 뒤집힌 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꿀벌아, 좀 도와줘. 일어날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걸 잡고 일어나. 마야는 튤립 잎을 잡아당겨 풍뎅이 발에 닿게 해주었어요. 풍뎅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마야는 다시 하늘을 날았어요. 이번엔 뭔가가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거미줄이었어요. 히히, 오늘은 운 좋은 날이군. 맛있는 새끼 꿀벌이 걸려들었으니. 거미가 군침을 흘리며 마야한테로 다가왔어요. 큰일 났네. 그 순간 아까 마야가 구해준 풍뎅이가 날아왔어요. 풍뎅이는 날카로운 뿔로 거미줄을 싹둑 잘랐어요. 고마워 풍뎅이야. 뭘 그까짓걸. 풍뎅이는 쑥스러운 듯 뿔을 까딱거리며 날아갔어요.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 별이 뜨자 숲속에도 작은 별들이 떴어요. 우린 반딧불이야. 같이 곤충음악회에 가지 않을래? 마야는 반딧불이들과 곤충음악회를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나뭇잎을 덮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마야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저기 꿀벌이 있다. 잡아라. 장수 말벌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이쿠, 이젠 정말 죽을지도 몰라. 마야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밤이슬에 날개가 젖어 잘 펴지지 않았어요. 맛있어 보이는군. 대장 장수말벌이 다가와 커다란 발로 마야의 몸을 꽉 쥐며 말했어요. 마야는 곧 장수말벌 집으로 끌려가 진흙 감옥에 갇혔어요. 밖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아침 꿀벌집을 공격한다. 단번에 집을 부수고 꿀을 빼앗아 오도록. 하하하하하. 생각만 해도 즐거워. 큰일 났다. 이 사실을 빨리 여왕님께 알려야 해. 마야는 작은 턱으로 진흙벽을 갉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잠시도 쉬지 않고 갉았지요. 이제 됐다. 드디어 진흙벽에 구멍이 났어요. 마야는 재빨리 바깥으로 나왔지요. 윙, 윙, 쏴, 쏴. 숲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저놈을 잡아라! 꿀벌이 도망간다! 장수말벌들이 잠에서 깨어 마야를 쫓아왔어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해. 하지만 날개가 젖어 자꾸 밑으로 처졌어요. 마야는 울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날아왔어요. 마야는 엉금엉금 기어서 여왕님께로 갔어요. 그러고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여왕님, 장수 말벌들이 쳐들어온대요. 내일 아침 일찍요. 뭐라고? 그래, 마야가 큰일을 했구나. 여왕님은 마야를 칭찬하고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전쟁 준비 시작! 내일 아침 장수 말벌들이 쳐들어온단다. 네, 여왕마마. 일벌들은 곧 튼튼하게 진지를 쌓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망을 보던 꿀벌이 외쳤어요. 장수말벌들이 쳐들어왔다. 나가 싸우자. 와! 꿀벌들은 힘을 합쳐 씩씩하게 장수말벌들과 싸웠어요. 마야도 같이 나가 힘껏 싸웠지요. 장수말벌들은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물러갔어요. 휴, 살았다. 꿀벌들은 그제야 안심을 했어요.
마야, 고마워. 네가 우리 꿀벌 나라를 지켜주었어. 쪽. 여왕님은 마야 볼에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깔깔, 저것 봐. 마야 볼이 빨개졌어. 만세! 마야 만세! 만세! 꿀벌 나라 만세! 꿀벌들은 신나는 꿀잔치를 벌였답니다. 빨간 머리 앤. 앤은 고아 소녀예요. 머리칼이 빨갛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이고 몸은 빼빼 말랐어요. 앤은 지금 막 기차에서 내려 누군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윽고 마차 한 대가 와서 멈추었어요. 코수염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네가 보육원에서 온 아이니? 네, 아저씨. 제 이름은 앤이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눈을 껌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이름은 매튜였어요. 누이 동생인 마릴라와 둘이 사는데 농사일을 도와줄 사내아이가 필요했어요. 아저씨,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휴, 어쨌든 빨리 타기나 해라. 매튜 아저씨는 할 수 없이 앤을 마차에 태웠어요. 어머,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기 예쁜 꽃들 좀 봐. 푸른 하늘도. 앤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참새처럼 조잘되었어요. 우린 남자아이를 원했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마릴라, 우리 그냥 저 아이를 데리고 있도록 하자. 매튜 아저씨가 달래듯 말했어요. 안 돼요. 우린 농사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가 필요해요. 내일 아침 스펜서 부인에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당장 돌려보내든지 아님 다른 집에다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애는 울고만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데리고 스펜서 아주머니네로 갔어요. 마침 놀러와 있던 귀부인이 앤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우리 집에 일할 아이가 하나 필요해요. 예, 너 우리 집에 가면 일 열심히 해야 해. 게으름을 피웠다간 당장 보육원으로 다시 갈 줄 알아. 귀부인의 말을 듣고
마닐라 아주머니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됐어요. 이 아이는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겠어요. 애는 다시 마닐라 아주머니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마닐라 아주머니는 무뚝뚝했지만 마음씨는 고왔어요. 앤을 이웃에 사는 다이애나와 단짝이 되게 해주고 학교에도 다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자꾸 앤을 괴롭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길버트라는 남자아이였어요. 길버트는 툭 하면 앤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렸어요. 빨강머리 앤, 말라깽이 앤, 깨투성이 앤. 그 뒤로 앤은 학교 친구들에게 빨강머리 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너 정말 자꾸 그럴래? 앤은 약이 올라 길버트 머리에다 책을 던지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버트가 앤에게 사과를 했어요. 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사실은 난 네가 좋아. 시끄러워, 이 심술쟁이야. 앤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앞으로 달아났어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다이애나가 뒤쫓아오는 게 보였어요. 다이애나, 내일 우리 집에 올래? 나 혼자 집을 봐야 하거든. 앤은 기분도 풀 겸 다이애나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했거든요. 다음 날이었어요. 앤은 어른 흉내를 내며 다이애나를 맞았어요. 어서오세요, 다이애나 양.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다이애나도 숙녀처럼 의젓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다이애나 양, 이 딸기 주스 좀 들어보세요. 네, 아주 예쁜 빛깔의 주스군요. 앤과 다이애나는 주거니 받거니 하며 빨간 주스 한 통을 다 비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앤과 다이애나는 취하고 말았어요. 그건 딸기 주스가 아니라 빨간 포도주였거든요. 아니, 여자애들이 술을 마시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마닐라 아주머니와 매튜 아저씨는 앤을 심하게 꾸중했어요. 우리 다이애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앤이 마시자고 했을 거예요. 다시는 우리 다이애나를
앤과 놀지 못하게 하겠어요. 다이애나 엄마는 펄펄 뛰며 화를 내었어요. 앤은 무척 속상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튜 아저씨가 오해를 한 것도 그랬지만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된 게 무엇보다 슬펐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다이애나가 앤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앤, 나 좀 도와줘. 내 동생이 열이 많이 나고 헛소리를 해. 엄마 아빠는 친척 집에 가고 안 계셔. 뭐라고?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눈길을 마구 달려 다이애나 집으로 갔어요. 매튜 아저씨는 마차를 타고 의사를 데리러 갔고요. 다이애나, 빨리 따뜻한 물을 가져와. 앤은 물수건을 만들어 다이애나 동생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쯤 다이애나 동생은 열이 내리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앤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야. 앤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의사 선생님이 앤을 크게 칭찬했어요. 다이애나 엄마도 앤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앤, 정말 고마워. 그동안 섭섭했지? 이제 우리 다이애나와 전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주지 않을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호수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쩌다 앤 혼자 구멍난 배를 타는 바람에 앤은 배를 버리고 다리 기둥을 붙잡고 떨고 있어야만 했어요. 어디선가 길버트가 노를 저어와 말했어요. 앤, 내 손을 잡아. 앤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워 겨우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고마워, 길버트. 그 뒤부터 앤과 길버트는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앤은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어요. 빨강 머리카락은 그대로였지만 주근깨는 엷어지고 살도 통통하게 올랐어요. 앤은 장차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왕실학교에 합격했어요. 축하해, 앤. 고마워, 길버트.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길버트도 왕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앤, 기숙사에서도 여기서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 끼니 잘 챙겨 먹고. 네, 마닐라 아주머니. 앤은 마닐라 아주머니 집을 떠나 왕실 학교로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튜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마닐라 아주머니의 건강도 아주 나빠지고 말았지요. 애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왔어요. 애는 마닐라 아주머니를 곁에서 돌봐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길버트, 내 목까지 열심히 공부해줘. 어느 날 매튜 아저씨 무덤에 갔다 오며 앤이 길버트에게 말했어요. 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안 돼. 마릴라 아주머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아주머니를 돌보며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앤, 옛날에 괴롭혔던 일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길버트가 얼굴을 붉히며 앤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이미 호수에서 널 모두 용서했는걸. 그리고 내 잘못도 많았던 것 같아. 고마워, 앤. 우린 정말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앤과 길버트는 마주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꼬마 산보 이야기. 깊고 깊은 밀림 속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 이름은 잠보, 엄마 이름은 만보, 꼬마 이름은 산보였어요. 산보는 무척이나 귀여운 사내 아이였답니다. 산보의 생일날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생일 선물을 사왔지요. 신난다. 빨간 셔츠, 파란 바지, 보라 신발, 초록 양산. 모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꼬마 산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꼬마 산보의 모습 좀 보세요. 빨간 셔츠를 입고 파란 바지를 입고 보라 신발을 신고 초록 양산을 펴들고 잔뜩 뽐내며 밀림 속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멋있다. 산보는 좋겠다. 밀림 속 동물 친구들은 모두 산보를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밀림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꼬마 삼보, 넌 내 밥이다. 삼보는 깜짝 놀라 빨간 셔츠를 벗어주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이 빨간 셔츠를 가져가시고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오, 아주 멋진 셔츠로군. 좋아, 한 번만 봐주지. 호랑이는 빨간 셔츠를 입고 밀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나나 나무 밑을 지날 때 호랑이 한 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꼬마 삼보, 널 잡아먹겠다. 삼보는 이번에는 파란 바지를 벗어주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 파란 바지를 가져가시고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오, 아주 훌륭한 바지로군. 좋아, 한 번만 봐주지. 호랑이는 파란 바지를 입더니 펄쩍펄쩍 뛰어 사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꼬마 삼보, 널 잡아먹겠다. 삼보는 엉엉 울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 보라 신발을 벗어드릴 테니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오, 정말 귀여운 신발이군. 좋아, 한 번만 봐주지. 호랑이는 보라 신발을 두 귀에다 꽂더니 웃으며 사라졌어요. 달팽이 마을을 지날 때 네 번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꼬마 삼보, 널 잡아먹겠다. 삼보는 얼른 초록 양산을 내밀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 초록 양산을 드릴 테니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에요. 그래? 그 양산 시원하게도 생겼네. 호랑이는 초록 양산을 꼬리로 붙들고 사라졌어요. 이제 난 어떡해? 삼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흥, 그르릉. 삼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가지 위에 앉아 내려다보니 호랑이 네 마리가 모두 모여 서로 자기가 멋쟁이라며 으스대고 있었어요. 내 빨간 셔츠가 제일 좋아. 아니야, 내 파란 바지가 더 멋있어. 웃기지 마. 내 보라 신발이 최고야. 내 초록 양산이 최고라니깐. 호랑이들은 약이 오르자
모두 벗어던지고 발톱을 세운 채 서로 덤벼들었어요. 그러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커다란 도넛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삼보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빼앗겼던 선물들을 챙겨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꼬리를 물고 한참을 돌던 호랑이들 몸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지나자 호랑이 4마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땅바닥은 온통 기름 천지가 되고 말았지요. 희한한 일이네. 그 귀한 호랑이 기름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러가다니. 물 길러 가던 아빠 잠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랑이 기름을 항아리에 퍼 담았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호랑이 기름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엄마 만보에게 내밀었지요. 어머나, 이 귀한 호랑이 기름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했어요? 아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원래부터 나 씩씩한 호랑이 사냥꾼이잖아. 꼬마 삼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어요. 엄마는 호랑이 기름으로 맛있는 빵을 구웠어요. 세 식구가 정답게 둘러앉아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 고소해라. 정말 맛있어. 꼬마 삼보는 빵을 실컷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 펑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밀림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두들 모였다 하면 아빠 잠보를 칭찬하기 바빴어요. 잠보는 정말 씩씩한 호랑이 사냥꾼이야. 그러면 아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우쭐해하곤 하지요. 물론 꼬마 삼보는 영원히 그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바람과 태양의 내기. 태양이 환하게 웃으며 꽃들이 피어난 숲을 비추었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네요. 나리꽃, 페랭이꽃, 원추리꽃 모두 반갑게 인사했어요. 짹짹 찌르르 뻐꾹. 새들도 즐겁게 노래했지요. 그때 휘잉 바람이 달려왔어요. 바람은 심술궂은 얼굴로 소리쳤어요.
으하하하. 숲의 대장인 내가 왔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나뒹굴었어요. 새들은 나뭇가지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고요.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태양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람에게 부탁했어요. 바람아, 그러지 마. 하지만 바람은 휘잉휘잉 더욱 심술을 부렸어요. 이 숲에서 내가 가장 힘이 세지. 아무도 나를 이길 순 없어. 바람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우쭐거렸어요. 숲속 친구들을 실컷 괴롭힌 바람은 태양에게 다가갔어요. 이봐, 너는 왜 매일 환하게 웃고만 있지? 나랑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해볼까? 태양은 바람과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숲속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태양은 어떻게 바람이 잘못을 뉘우치게 할까 궁리했어요. 마침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에 띄었어요. 바람아, 정말 힘을 겨뤄보고 싶니? 그렇다면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지 내기해보자. 태양의 말에 바람은 흥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어요. 그까지 늘 좀 문제없지. 바람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소리치자 새들이 걱정스러운 듯 태양 곁을 빙빙 맴돌았어요. 바람이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누구든 내기에서 지면 이 숲을 떠나야 해. 알았지? 태양은 빙그레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은 왜 자꾸 힘자랑을 하려고 할까? 힘이 센 만큼 묵묵히 착한 일을 하면 좋잖아. 태양은 바람과도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바람과 태양의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바람이 먼저 나그네에게 다가섰어요. 잘 봐. 금세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테니까. 바람은 깊이 숨을 들이쉰 다음 후 세차게 불어댔어요. 커다란 나무들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아니, 갑자기 웬 바람이지? 나그네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외투를 꽉 붙잡았어요. 바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 볼이 불룩해지도록 숨을 참았다가
힘껏 내뿜었어요. 그래도 나그네의 외투는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지요. 우와, 지독한 바람이군. 차갑고도 무척 센걸. 나그네는 두 손으로 외투깃을 여미며 중얼거렸어요. 푸, 푸.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댔어요. 덩치 큰 숲속 친구들마저 주랭랑을 칠 만큼 무섭게 말이에요. 바람의 낯빛이 불그락부르락해졌어요. 바람은 너무 힘이 들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어째서 외투가 벗겨지지 않는 거야? 나그네는 바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더 외투깃을 여밀 뿐이었어요. 이러다가 외투가 날아가겠어. 나그네는 마침내 단추까지 채우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되겠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지. 부, 부, 휘, 휘, 쌩, 쌩. 숲이 온통 들썩거릴 만큼 강한 바람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우지끔 부러지고 회오리가 일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몸을 낮춰 외투를 단단히 조였어요. 바람은 그만 온몸의 힘이 쑥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난 그만하겠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번에는 태양이 나설 차례였어요. 나도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 없을지 몰라. 태양은 여전히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태양에게 바람은 심통을 부렸지요. 너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나도 해내지 못한 일이니까.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라 숲을 환히 비추었어요. 다시 햇살을 받게 된 꽃들과 새들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멀리 주랭랑을 쳤던 토끼며 사슴이며 다람쥐며 숲속 친구들도 기뻐하며 돌아왔지요. 나그네는 이마에 동글동글 맺힌 땀방울을 씻으며 중얼거렸어요. 거참 신기한 날씨네. 찬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금방 화창해졌잖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은 숲은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그렇지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는 못했어요. 히히히, 그것 봐. 너도 별 수 없지?
바람은 태양을 약올리며 까불어댔어요. 태양은 바람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분히 말했어요. 바람아, 좀 더 기다려보렴. 태양은 더욱더 환한 햇살을 숲에 비추었어요. 점점 나그네의 이마에 커다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아, 더워. 봄날 같던 날씨가 어느새 한여름처럼 변했네. 더위에 지친 나그네가 외투의 단추를 모두 풀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는 아예 외투를 벗어던지고 호수로 풍덩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바람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환하게 웃기만 하는 태양이 힘센 바람을 이긴 거예요. 바람아, 세상에는 강한 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단다. 모든 일을 힘만 앞세워 해결할 순 없어. 태양이 따사로운 햇살을 펼쳐 안아주려 했지만 바람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나는 그동안 어리석게 내 힘만 믿고 뽐냈어. 그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 뒤 숲속 친구들은 한동안 바람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톡톡톡 소리가 났어요. 하얀 알들 속에서 노란 아기 오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봐, 정말 예쁘지? 귀엽기도 해라. 개와 염소가 창 안을 들여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 알이 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여태까지와 달리 너무너무 못생긴 아기 오리가 나왔어요. 저봐, 저 오리는 왜 저렇게 생겼지? 밉기도 해라. 개와 염소가 흉을 보았어요. 오헤헤헤 깔깔깔깔. 아기 오리들도 웃었어요. 엄마 오리도 걱정스레 미운 아기 오리를 바라보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늘 따돌림을 당했어요. 연못에서 놀 때에도 다른 아기 오리들은 자기들끼리만 놀았어요. 쟤는 이상하게 헤엄쳐. 쟤는 왜 저렇게 물을 많이 튀기는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무척 슬펐어요. 못 들은 척 씩씩하게 물에 뛰어들곤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얘도 아기 오리 맞아요?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거위 아줌마가 미운 아기 오리를 흉보았어요.
부리로 쿡쿡 찔러대기까지 했어요. 분명 내 품에서 깬 내 아기라고요. 엄마 오리는 미운 아기 오리를 꼭 품어주었어요. 아기 오리들을 농장 식구들에게 인사시켜주는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돼지님, 말님, 소님, 닭님.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들이에요. 엄마 오리가 소개말을 하자 닭 아줌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요? 얼마나 씩씩한 우리 아기 오리인데요. 그래도 닭 아줌마는 막무가내로 고함을 꽥 질렀어요. 미운 아기 오리,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날이 갈수록 농장 식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점점 더 미워하고 따돌렸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우리 앞엔 얼씬도 하지 마라. 미운 아기 오리는 아주 많이 외롭고 슬펐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날, 미운 아기 오리는 농장 울타리를 밀고 나왔어요. 모두들 날 싫어해. 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미운 아기 오리는 혼자 쓸쓸히 들판으로 향했어요. 갈대숲에서 덜덜 떨며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였어요. 아침 노을이 물들 때쯤 기러기 2마리가 나타났어요. 넌 누구니? 우리랑 함께 모험을 떠나보지 않을래? 미운 아기 오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 기러기들이 앞장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서둘러 따라갔어요. 탕탕! 어디선가 총소리가 났어요. 앞장서 날아가던 기러기 2마리가 툭툭 갈대숲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나! 미운 아기 오리는 놀라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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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개가 달려와 기러기들을 물고 주인에게로 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들판이 무서웠어요. 할 수 없이 호숫가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야? 고양이가 눈을 부릅뜨고 미운 아기 오리를 맞았어요. 응, 난 오리야. 여기서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니? 뭐라고? 이 못생긴 새야. 주인 할머니 오기 전에 얼른 나가.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숫가 작은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큰 호숫가를 찾아내어 그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무렵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데 노을 속으로 크고 흰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새들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멋진 새들이 있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새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호수는 꽁꽁 얼어붙고 말았지요. 미운 아기 오리도 물과 같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얼음을 깨고 구해주었어요.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농부 아저씨가 말했지만 미운 아기 오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모두들 날 싫어해요. 혼자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긴 겨울을 마른 갈대숲을 집 삼아 보냈어요. 봄이 되었어요. 꽁꽁 얼었던 호수가 파랗게 녹아 반짝였어요. 야호! 오늘부터 마음껏 헤엄치고 놀아야지. 미운 아기 오리가 호수 속으로 뛰어들려 할 때였어요. 크고 흰 새 3마리가 호수 속으로 미끄러지듯 날아와 앉는 게 보였어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있을까? 맞다! 가을에 보았던 그 새들이야. 미운 아기 오리는 얼른 그 새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같이 못생긴 새가 다가가면 다 날아가 버리겠지? 미운 아기 오리는 혼자 가만히 호수 한 귀퉁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속에는 지난 가을과는 전혀 다른 새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지? 저기 아름다운 새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 미운 아기 오리는 몇 번이나 물속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새들을 바라보았다가 했어요. 어머나, 정말 멋진 백조야. 지난해 엄마가 잃어버렸다는 알에서 깬 새가 아닌지 모르겠어. 멀리 있던 아름다운 새들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제가 백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자. 미운 아기 오리, 아니 아름다운 백조는 백조 무리들과 함께 활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